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정부 당국이 지금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려되는 보안상의 문제를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보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보,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관이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럼 뭐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통신보안법에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 나의 통신 내역을 보겠다라면 저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사후 통보 받기 때문에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정보가 어디로 갔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걸 보려면 영장을 받는다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죠. 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딱 두 글자로 됩니다. 중국은 중국과 관련된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중국 서버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그 서버를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김인만과 차영주가 딥시크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서로 얘기를 했나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법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산당법이라는 거죠. 그게 국가 안보라 국가 보안 뭐 이런 걸 명분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많은 분들이 특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한 나의 쇼핑 이력들도 다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보안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일본과 분쟁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미국도 틱톡 문제에 대해서 그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딥시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25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그 카카오가 샘 알트먼과 하는 자사의 상품을 얻는 것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각각 다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이 보안 문제는 챗GPT는 미국 걸 쓴다 하더라도 보안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서 있는 각 기업들의 보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토종 보안이고 또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이 보안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안이 이슈가 되고 앞으로 더 중요하다면 이렇게 안렉 같은 보안 업체들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팔란티어라는 업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그때쯤에 연말연초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은 사이즈가 워낙에 작고 영세해가지고 약간의 테마주 성격인 취급을 아직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보안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수익과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 좀 많이 현명해지신 게 과거 보안주 하면 제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뛰었는데 이제는 델로만 된다. 그죠 철저히 차별화돼요. 같이 안 가고 네. 가래는 가고 안 가래는 아예 안 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명해지시고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점점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발전 과정에 있다라고 봐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게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가고 가지 않는 종목은 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스마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보안 문제도 보안 문제고 결국에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개인정보 노출 좀 왠지 모르게 네. 저는 이게 우리가 미국도 분명히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될 텐데 중국이니까 좀 더 민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앞서서 이제 중국 정부가 서버를 합법적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괜히 좀 찝찝한 마음도 들고요. 국내 이용자가 이제 딥시크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막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차단할 정도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더 강한 조치들을 할 것 같은데 세계 각국은 어떤 액션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일단 사용자 수부터 보자면은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 리테일이라는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월 4주차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 생성형 AI 앱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의 조건은 대화형 AI 서비스 중에서 전용 앱이 있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이 사용자 수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1위는 단연 이 챗 GPT입니다. 그래서 거의 500만 명이 한 주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챗 GPT가 1위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얘기해 주신 딥시크 2위를 바로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공개된 그 주에 바로 2위를 차지를 한 거예요. 121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은 이만큼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많이 노출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이렇게 다들 빠르게 써보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점점 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대만은 바로 금지령 내렸고요. 대만이요? 네. 왜냐하면 대만은 보안, 특히나 중국 쪽으로 내 정보가 넘어간다 하면 가장 치를 떨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안보의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안은 바로 금지령.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이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뭐 전체적인 소비자한테 다 뭐 서버를 막는다거나 이건 아닌데 공무원한테 이용 자제 명령 내렸고요. 그리고 서방 세계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사용 차단에 즉각적으로 빨리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호주도 보시면은 전면 사용 금지, 이유인즉슨 보안 위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손절을 할 때 하면서도 조금 전에 스푸트니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국의 이런 모습에 자극을 받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인도는 자체 개발에 서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사용 금지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와 손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카카오 사내에서도 이제 못한다는 거고, 앞서 제가 이제 보안 문제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기업이 이제 이거를 했는데 딥시크에서 약 1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추출을 해냈어요. 추출했다고요? 네, 추출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우리가 중국 서버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100만여 건이 누구든지 원하면 이제 빼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딥시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자체 보안이 조금 많이 약하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딥시크가 유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제3 세력들이 딥시크를 에 있는 정보를 가져갈 수도 수 있다는 거죠. 좀 우려스럽기는 하네요.